가 메타 컴퓨트라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남는 컴퓨팅 자원을 판다, 캐펙스 사이클 축소인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뉴욕 증시 AI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니까 요만한 거에도 크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게 저는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느꼈었거든요. 네, 애플이 중국의 칩 구매를 위해서 또다시 백악관과 협상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또다시 백악관에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의 그 센티를 자꾸 건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면서 애골 복골이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로 그걸 사겠다라기보다는 여차하면 그쪽 가서 산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블러핑을 치면서 다만 이 논쟁의 본질은 여전히 쇼티지에 대한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반증이면서 동시에 가격 협상을 두고 치열하게 네.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어떤 해석을 하냐면 애플이 주도권을 뺏기기 시작한다. 주도권이 이제는 말씀해주신 대로 월간 수출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하면서 반도체 수출도 사상 첫 한 달에 4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율이 이상하게 안정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출은 역대급 호황이라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좀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이 두 가지가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수출 증가를. 최근에 서울시가 지하철 무료 승차 기준을 현 65살에서 70살로 높여서 지원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지하철에서 1년에 1,000억 원 정도 손실을 줄이고 대신 버스에서는 500억 원 정도 예산이 추가됩니다. 단순히 500억 원을 아낀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건강, 뭐 이동권, 뭐 이런 지하철 택배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돼 있어서 과연 이걸 뭐 아끼기만 한다고 뭐 능사인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난 5월부터 전국 104개 점포 중 37개 점포를 폐점했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대주주 MBK의 무리한 매입과 운영, 그로 인해 누적된 부채, 또 이커머스 확산에 따른 오프라인 매출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회생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그러는 사이 홈플러스 노동자들, 또 협력업체, 입점업체 종사자, 배송기사 등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까지 약 10만 명의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6월 30일까지 제출할 계획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고 법원이 봤던 것은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의 마련 계획이 들어있었어야 되는데 인수 기업을 담보로 인수를 해서 아무튼 자기 재산도 아닌데 그거를 담보로 잡고 그게 돈을 돼요. 주셨다고요? 선택할 사람이 없어. 본인들도 여기에 동의를 할 겁니다. 네. 내심은 네. 반대를 위한 반대죠.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합니다. 네. 사실 선택적 모병제는 오래전부터 주장이라 군에 갈 때 내가 단기간 병사로 짧게 근무할 것인지 예. 아니면 모병으로 가서 4년 5년 동안 좀 더 오래 직업군인으로 근무할 것인지입니다. 모병을.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네. 완전한 모병제로 가기도 어렵고 네. 완전한 징병제로 가도 병력이 없어. 네, 그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는데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많이 거칠 것 같다. 네. 이게 나오자마자 야당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뭐 이렇게 공격을 했어. 이 돈을 그래서 이제 그건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처럼 이거를 그냥 물건을 사는데 자동차를 바꾸는 데 쓸 거냐 투자에 쓸 거냐.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모멸성 구호를 외치며 급기야 탱크데이까지 언급했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 어린 학생들 사이에 이 일배식 혐오 문화가 장난과 재미라는 미명하에 이번에 스타벅스 사태가 터졌을 때 국민의힘은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외치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퍼포먼스를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까지 삼았습니다. 이 뒤틀린 어른들의 세계가 있었기에 앞으로 더 뒤틀려버릴 아이들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모신 이유가 최근에 이제 신천지 간부 그리고 교주가 이제 다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 대거 입당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 세력과 처음으로 신천지가 연결된 거는 2003년도쯤인데 정당법을 확실하게 위반한 당원들에게 집단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강요를 하고 오면 그다음 이제 수사의 문제는 도대체 이게 신천지가 잔뜩 모아다가 저희가 애써 모았는데 가지실랍니까? 라고 접근을 한 것이냐.
교가 그러니까 이제 교세가 또 많이 위기에 처했는데 특히 일본에서 해산 처분을 결국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법에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종교법인은 해산 명령할 수 있다. 세금을 면제받던 종교법인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종교단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통일교는 해산됐지만 사설단체 하나와 공식법인 하나가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시대적 과제는 기독교에게는 기독교적 국가 내지는 국가의 권력을 기독교화시키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걸 세대주의라고 하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해서 정치, 경제, 언론, 교육, 금융 등등의 7개 영역에서 패권을 장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로 차별과 혐오와 배제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정치적으로 세를 굳히는 기독교 파시즘의 모습이 이제 여기는 기독교 참모들이 이제 개신교 참모들이 정치적 참모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 있는 거죠.